불안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도 그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우울증의 유형, 그 세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유형은 불안증을 동반한 타입입니다. 영어로는 anxious distress라고 하죠. 말 그대로 불안감이 두드러지는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우울증인데도 불안이 많은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들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이 불안측정 양상의 우울증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긴장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 대한 통제를 잃고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이제 진단 기준에 해당하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을 해야지 저희가 불안증 양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안이라는 것보다 지금 진단 기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방금 허경 선생님이 말한 이 진단 기준 중에서 2가지를 만족을 한다면은 경도, 그리고 3가지를 만족한다면 중등도, 그리고 4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심도의 우울증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높은 불안감은 자살의 위험성하고도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멜랑콜리형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일반적인 우울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한 우울증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 우울증보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우울증에서 치료라는 큰 2가지의 축이 이제 약물치료, 그리고 정신치료라고 하는 상담치료인데, 상담을 하려면 얘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눈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래서 좀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좀 이제 상담의 효과가 있고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건데, 불안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도 그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적 양상을 동반하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물을 써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의 위험성,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해요. 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네. 이외에 일반적인 우울증과 또 차이를 보이는 유형으로는 혼재형, 그리고 뭐 강직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형이라는 거는 조증 증상하고 우울증 증상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조증의 진단 기준이 맞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은 우울하고 막 죽고만 싶고, 네, 이런데 굉장히 활동량은 막 늘어있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네. 뭐 끊임없이 쓴다든지,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말로는 좀 위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좀 다운된 모습들도 간간히 보이지만, 또 동시에 같은 시기에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좀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혼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환자를 본 저희들도 좀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조울증하고 구분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강직형은 어떤 건가요? 강직형은 이렇게 제자리에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울증, 그게 강직형 우울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강직형 진단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정말로 그냥 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동훈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치료자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게 했을 때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식사 같은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이제 흔하지 않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심한 유형의 우울증이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보통 치료를 받으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강직형 우울증이나 어떤 뭐 강직형 조현병 이런 걸 가진 분들이 종종 계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무기력함의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부동자세로 침대에만 누워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치료자나 주변 사람들이 뭔가 격려를 해서 일으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팔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허경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시사하는 소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우울증의 여러 가지 형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보시고 내가 알고 있던 우울증하고 다른데? 너는 그런 우울증이 아닐 거야. 우울하지도 않은데 우울한 척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나 또는 주변 사람이 우울증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